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미에란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나니 이제서야 이런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는 내가 왜 몰라봤을까? 그리고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내 촉이 계속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왜 무시했을까? 그런 걸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저는 비록 타이밍을 놓쳤지만 여러분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고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베스트 5를 이유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자격지심 있는 남자. 자격지심, 열등감이죠. 여러분은 열등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과 여러분 사이에서 모든 걸 비교하는 거죠. 학벌, 능력, 사회적 지위, 경제 상태, 외모, 키, 차, 계속 모든 걸 비교를 해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본인은 비교를 한다는 자각이 없거든요. 근데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결국엔 자존감의 문제인 건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이분들이 자존심은 또 엄청나게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겸손하세요.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눈에 띄게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빛이 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배려, 존중.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냥 그런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굳이 자존심을 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자기 존중을 배우지 못한 분들은 자기애가 높은 것을 자존감이라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난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난 자존감이 높아. 그러면 비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존중이나 배려는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기애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잘못 흘러갔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좀 만만하게 보이진 않았겠지? 내가 이런 걸로 능력 없어 보이진 않았겠지?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거나 모호하니까 이상한 포인트에서 혼자 욱합니다. 도무지 저희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감정 상태를 보여요. 왜 저 사람이 저 부분에서 화를 내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본인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혼자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연애할 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일단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는데 술 마시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네가 나 노려봤잖아 이러면서 시비를 건다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을 막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자꾸 취한다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에 조심성이 없다든지, 또 묘하게 자꾸 그 비교 때문에 짜증나는 상황을 만드시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계속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욱하는 성격을 숨기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겹쳐 보이신다면 내 조상신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고 빨리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 땡땡 능력 없는 남자. 여기서 능력이란 돈이나 학벌 같은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보면 계속 본인의 옛날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전에 뭘 했다, 전에 어땠다, 얼마씩 쓰면서 살았다, 어디에서 살았다. 계속 옛날의 자기의 모습만 자랑하고 아무리 들어봐도 본인의 현재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누구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건데, 저처럼 이렇게 육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자면 아기가 우쭈쭈를 해달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둥기둥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나 미래 이야기를 입에 전혀 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현재 내세울 게 전혀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자기 개발이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 탓, 나이 탓, 부모 탓, 환경 탓.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 너무 바쁘다.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준비가 좀 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때도 영영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상대 배우자한테 굉장히 많은 걸 기대고 기대하세요. 네가 이런 거 잘하잖아. 난 잘 못해. 이러면서 하나씩 시키다가 나중에 돈도 빌려오게 해요. 왜냐면 자기는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 자기 능력으로는 그때 같은 차도 못 사고 비슷한 동네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주니까 삐지고, 그냥 삐지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로 이렇게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인데 너만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너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으로 발전하고, 이게 이제 폭력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남자와 헤어질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는 더 이상의 고민을 멈추시고 바로 헤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동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남자. 이건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임이나 동아리에 최소 하나씩은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서 모임이 끝나면 회비가 각각 얼마니까 얼마씩 입금해주세요 하고 공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이렇게 잘 보면 바로 입금을 해주는 회원분들이 계시는 반면 정말 마지막까지 민기적대다가 나중에 저희 끄트머리에 가서 마지못해 입금을 하는 회원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그렇게 나중까지 미루다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두 부류입니다.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는 성격이시던지 아니면 융통 가능한 현금이 생각보다 빠듯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는 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시던지 이런 분들은 10중8구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진득하니 하면서 본인의 일이나 사업을 준비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자기야 왜 자긴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해? 하고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아니면 세상이 아직 본인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동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밀리고 늦게 갚고 그러다가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뒤에서 그분이 더 많이 하실 확률이 높아요. 자기 상황도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 돈 갚으라고 쫀다고 저 사람 되게 냉정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필히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미래 계획이 없는 남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 계획은 결혼 이후의 계획이 아니라 본인의 전방적인 인생 계획이나 인생 목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50살까지 100억을 벌 거야. 이런 분들은 목표의 세분화를 하실 줄을 아세요. 100억을 가지려면 먼저 1억을 모아봐야 하고 그럼 1억을 가지려면 1000만 원부터 모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상세하게 플랜을 짜는 법을 아시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목표는 원래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큰 걸 목표로 잡는 거랬어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제가 여행업에 있었으니까 그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중에 리조트를 짓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리조트를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현재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건 다 반 이상 투자받는 거라고 이러면서 어디에 짓고 싶으신지 장소도 정해진 데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괜찮은 땅이 나오면 거기서 산대요. 그 괜찮은 땅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몇 살이고 몇 살까지 이 목표를 이루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내 월급의 몇 프로는 따로 모아서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리조트에 견학을 다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원래 반 이상 투자인데 너 뭐 이거 몰라? 이러면서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본인은 현명한 사람.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벌잖아요. 그럼 바로 한식당 가서 뭐 비싼 거 시켜서 술 마시고 이게 좀 이렇게 술 나오는 그런 곳에 막 가시고 또 카지노 한다고 나가고 마사지 받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래 계획에 당연히 꼭 저축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마사지나 모임 당연히 가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평균적으로 매달 얼마를 버는지 그중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시고 계획 없이 그냥 벌면 버는 대로 쓰고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안 써야 되는데 소액 대출을 받아서 땡겨 쓰고 그 성수기니까 그때 벌어서 메꾸면 돼. 이런 분들을 피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의지 자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됐다는 건데 그럼 본인 인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챙기고 가족이 생긴다고 해서 없던 책임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지금 들으시는 거랑 똑같은 레파토리를 읽고 계신다면 그것도 조상신이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5. 효자의 탈을 쓴 마마보이. 대망의 마지막은 역시 효자로 시작해서 마마보이로 끝납니다. 남자가 효자라면 당장 도망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문장 자체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분들이 내 가족한테도 잘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안 그러다가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효도를 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상대 배우자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면서 본인이 입으로만 제대로 안 한다고 타박하고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막 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3대 셀프를 아직 모르시는 거죠. 물, 단무지, 그리고 효도.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효도를 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그리고 왜 마마보이인 걸까요? 말 그대로 어머니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전혀 하지 못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양육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이 어머니도 안 바뀝니다. 나이 들고 고집이 더 세졌으면 세졌지 더 유해지시는 분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효자라는 탈은 썼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생활이 그냥 어머니에게 맞춰진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다가 엄마가 전화로 자기를 찾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요. 엄마도 데이트 중인 아들을 중간에 불러들이는 데 하면 미안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계속 옆에서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좀 알아듣겠지?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는다는 걸 전직 유부녀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없고 어머니 말이라면 껍벅 죽는 게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강한 양육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다시 생각하면 본인은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부터 자기 중심을 잡고 사는 법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아이가 태어나도 건강한 양육을 되돌려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 우리 가족만의 세상에서 내 아들 이러면서 그 둥기둥기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남자는 대부분 피터팬 증후군을 보입니다. 계속 둥기둥기를 받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동정심을 유발하고 다녀요. 또 집에서는 언제나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도 가정보다는 본인이 더 먼저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케이크를 먹는데 하나 남은 딸기를 애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둘 중 하나인데, 엄마 말만 잘 들어서 속 터지는 모범생, 아니면 사업가를 표방하지만 결국엔 무능력한 백수.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내 주변을 잘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베스트 5에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상식적인 선과 미묘한 간극이 있고, 또 능력은 없는데 이상은 높지만 현실 이상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와 자격지심을 여자한테 쏟아부어서 결국엔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돈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킬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 사실 결혼은 일찍 한다고 해서 불행하고 늦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힘들지 않은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내가 벌써 30대 중반이니까 내 나이 이렇게 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또 있긴 할까? 이러면서 대충 그냥 결혼을 하면 그 케이스가 바로 전형적인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결정이니, 제발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